대형주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러면 거기에 반도체는 뭐 뺄래야 뺄 수가 없죠. 2015년도에도 화장품 주식 굉장히 좋았었어요. 엄청 좋았죠. 네, 근데 그때의 아모레하고 LG생활건강을 예. 비교를 하면 아모레는 거기서 전략이 좀 실패를 했죠. 최고잖아요, 워런 버핏은. 그쵸. 근데 버핏이 한 번씩 이 그 방향을 크게 돌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두 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 증시를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입장에다가 이게 이제 그 경기 민감주들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대형주들이 여기에 대부분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섹터 요인보다는 그냥 한국의 대형주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러면 거기에 반도체는 뭐 뺄래야 뺄 수가 없죠. 그쵸, 중심이죠. 예.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저는 성장주가 가진 숙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예전에 매니저로 할 때에 성장주를 가지고 있었고 오래 보유를 했던 주식이 이제 엔터주 중에 JYP라고 있어요. 그 수십 배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장기 투자를 운 좋았어요. 저희는 5,000원, 10,000원에 사가지고서 저희가 거의 10% 가까이 보유를 했었는데 지분을 나올 때까지도 이제 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거를 볼 때 절대 이렇게 가질 않더라고요. 그 제가 알기로 인터넷에 짤도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한 장기 투자. 실제는 막 난리가 나잖아요. 폭탄이 터지고 그런 경로를 성장주는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뭐 이것도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성장주 중에서 결국은 잘 고르는 거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 분위기가 좋을 땐 그걸 하려고 생각해요라고만 발표해도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쵸, 꿈만 얘기해도 주가가 오르죠. 네. 그러니까 요 예를 들어 보면은요, 가령 그 2015년도에도 화장품 주식 굉장히 좋았었어요. 엄청 좋았죠. 네, 그때의 아모레하고 LG생활건강을 비교를 하면 아모레는 거기서 전략이 좀 실패를 했죠. 반면에 LG생활건강은 후가 계속 잘 되면서 뭐 한알령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계속 좋았어요. 물론 지금은 떨어졌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 가른 것은 결국은 기업들이 어떻게 잘 하느냐 마느냐 이거였었다라는 거고 2차 전지에도 저는 똑같을 것이다 라고 성장주니까는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반기 증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하게 갈까요? 아니면 좀 흔들림이 있다 갈 것 같아요? 그 하반기에 있어가지고서는 결국에는 이 실적 장세가 원만하게 오느냐 아니냐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실적 장세로 저는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주 원만하게 온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다라는 거는 글로벌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최악의 시기를 거쳐가지고서 기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무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경제가 오히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제일 뒤늦게까지 호황을 누렸던 데는 미국인데 반해서 지금 반대로 제일 지표들이 특히 선행 데이터들이 안 좋게 나온 데는 반대로 또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OECD 경기 선행 지표를 봐도 중국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바닥에서 상승 중이고 유럽도 바닥 상승 중, 한국도 심지어는 돌아섰어요. 이게 미국만 못 돌아서고 있거든요, 글로벌에서. 근데 미국이 돌아설 수 있을까? 근데 돌아서게 된다면 하반기에 기여를 할 수 있겠구나 이고 그 준비는 하고 있어요, 미국이. 뭐냐 하면은 저축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미국에서요. 근데 작년 6월, 10월을 저점으로 해서 지금 저축률은 매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경제에 대해서 불안감이 커지니까는 막 쓰다가 소비를 지금은 조금 덜 쓰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결국 또 쌓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센티먼트가 개선이 되면은 다시 이게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경기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를 생각하면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인플레이션이 심리적인 충격을 준 것 같아요. 저 뉴욕에 저번 주에 갔었다가 아메리카노 한 잔 아이스가 $8인 거예요. 10,000원이 넘잖아요. 그래서 멈칫해서 안 사 먹었어요. 근데 또 사람이 또 습관이 또 무서운지라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사 먹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격에.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라는 게 저축률이 올라왔지만 또 그만큼이 다시 또 소비로 또 들어가면서 시장이 또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신 거고. 그러면 국가들 중에서 조금 이제 길게 좀 봤을 때 투자할 만한 좀 매력적인 국가들 있으세요? 저는 굉장히 요번에 독특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뭐냐 하면 그 워런 버핏의 그 오마에서 총회를 할 때
사실 이제 버핏만큼 뭐 최고잖아요, 워런 버핏은. 그쵸. 근데 버핏이 한 번씩 그 방향을 크게 돌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은 2000년이 될 때까지에는 정말 미국에 대한 사랑이 가득가득 했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 딱 들어와 가지고서는 달러가 약해질 것 같다. 그러면서 나는 미국 이외 지역에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해서 한국이나 중국, 그 다음에 심지어 그때 회계 부정 사태로 망했었던 엔론 있잖아요. 예. 엔론 관련해 가지고서 회사채를 유로화 회사채를 사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그린스펀하고 논쟁도 있었어요. 달러가 진짜 약해질 거냐 아니냐. 근데 이제 버핏은 약해질 거다. 나 해외 투자하겠다 해서 그 결과가 좋았죠. 예. 그러고 금융위기 터진 이후부터는 오로지 미국이었어요, 반대로. 와. 항상 미국에 반대에 서지 말아라. 미국이 얼마나 훌륭한지 아느냐. 내가 미국이 얼마나 많은 자산을 투자하고 있는지 아느냐. 예. 자랑을 했는데 이번에 미국의 놀라운 시기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게 이제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 하나는 글로벌 경기가 다 안 좋아질 것 같아로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미국이 이제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시기가 또 지나가는 것 같다. 마치 2000년대 초반 같은 거죠. 그런 거를 그 둘 중에 어떤 건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후자 쪽이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최근에 일본 주식 투자를 좀 늘린 게 있죠. 그쵸, 미국이 네. 지역이고 그 다음에 작년 3분기에 샀다가 지금 갑자기 전략 매도를 바로 하긴 했지만 TSMC도 사실 미국 이외 지역에 대한 투자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미국 이외 지역에 대한 투자의 의지를 기회를 찾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면 저는 의외로 지금부터 해가지고서는 미국의 이외 지역들에서 기회가 창출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버핏이 잘 매크로에서 틀린 경우가 없더라고요. 예. 근데 역시 대단하다. 예전에 그때 2008년 때도 스태그 우려를 얘기하고 나서 9월에 터졌잖아요. 리버 터지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최근에 이제 버핏을 보게 되면 좀 가지는 특이성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는 주주 환원책에 대해 가지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애플이 비중 거의 절반이잖아요. 예. 근데 애플의 장점이다라고 하면은 벌어들이는 돈 전부 다 그냥 주주 환원책에다가 넣고 있거든요. 현금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합니다. 버핏이 이걸 뭐 자랑도 해요. 내가 사고 좀 팔았는데 지분율은 오히려 더 올라갔어. 막 이러면서 해피하다고 얘기를 할 정도고 지금 일본의 상사들도 보면은 주주 환원책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에서 옥시덴탈 같은 경우에도 주주 환원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버핏의 이 결 자체가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 예. 그리고 실제로 그게 보여지는 기업들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로 저는 이제 추정을 하고요. 한국에서도 그러면 그게 재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정말로 주주 환원책이 잘 안 되고 있는 국가잖아요. 예. 근데 그 점에 있어서 뭐 주주 행동주의도 굉장히 기치를 내고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곳에서 이걸 좀 해야 된다라는 게 높아져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일본처럼 아니면 미국처럼 우리도 그런 율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의외로 그런 쪽을 많이 하는 기업들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에서도 기회가 창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트렌드화가 되면은 네. 또 자사주 뭐 매입 소각 이런 게 되면서 증시 자체에 대한 또 호재로도 돌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 증시가 왜 좋으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일본이 도쿄 거래소에서요. 청산가치 이하에서 거래되는 기업들은 왜 본인들이 그렇게 거래가 되는지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소명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 현금 배당 계획을 막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식이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정책이라는 거는 이 정도로 파급력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법이 개정이 되면 이게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아직 우리는 주주가 상법상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 점에서의 만약에 우리도 계산의 움직임이 있기는 하거든요.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증시는 레벨업이 좀 많이 될 수도 있는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떼주셨는데 투자의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 된다. 한 번씩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코로나 3년 증시가 굉장히 업다운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예. 주식은 이거 안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정도로 농축적으로 증시에 대해서 여러분들 경험하실 수 있는 이 경험 너무 귀한 겁니다. 본인한테 제일 잘 맞으시는 방법을 이번 3년간으로 인해서 찾으셨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너무 이제 시장을 미워하지 마시고 재테크는 평생에 걸쳐서 어쨌든 해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는 그런 점들을 잘 그냥 활용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예, 또 오늘 소중한 시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